네, 안녕하세요. 안전마진TV 강민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긴축 장세를 대비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DMI라는 보조지표고요. 두 번째는 이 OBV라는 보조지표입니다. 자,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현재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긴축 장세에 와 있다. 이 긴축 장세라는 것은 쉽게 이제 돈을 풀었다가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말 그대로 돈을 쪼우는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시장에 여러분들이 맞물려 있는 거죠. 자, 긴축 장세의 대처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디에 있느냐? 긴축 장세는 바로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 예, 경기 하락기입니다. 자,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분이 이 경기에 대한 부분을 4계절로 4개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는 이 봄입니다. 봄은 이제 금융장세. 쉽게 말해서 유동성이 강했던 장세. 예를 들면 2020년 3월에 코로나19 이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부양책을 펼쳤던 2020년 3월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때 강하게 올라가고 나서 일시적으로 조정이 있겠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조정이죠. 네. 자,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데 이때가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은 실적 장세, 펀더멘털 장세라고 하는데 봄과 여름에는 경기가 상승기에 와 있다. 자, 반대로 경기 하락기. 지금이 어디에 와 있냐면은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가고 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실적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보시면은 이 삼성전자 실적이 상당히 나쁘진 않고 좋은 경우의 수를 많이 봤을 거예요. 뭐 1분기라든지.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1분기까지는 실적이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실적이 피크아웃일 수가 있다. 이런 시장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이 들리는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네, 여기 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역금융 장세는 경기는 살아있지만 인플레이션 부담, 물가 상승 부담으로 인해서 시장에 풀린 돈들이 걷어들이는 거죠. 거두는 단계. 여기서부터 이제 긴축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자,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현 시점으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게 이런 거야. 호실적의 종목을 묻어두면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돼요. 실적이 좋은데 왜 종목은 안 가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을 건데 이게 어떻게 되면은 아무리 이제 삼성전자 이런 것도 실적이 좋아도 투자해주는 사람들의 솔깃함이 많이 없다. 여기가 피크아웃일 수가 있어. 실적은 지금 좋으나 나중에 떨어질 수 있어. 지금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이게 실적 좋은 건 다 알고 있어. 이 회사가 실적이 상당히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나는 사람들이 쏠리고 몰리는 쪽으로 가야지 실적이 좋다는 게 시작이 부각이 되면은 이게 먹히면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적이 좋아도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시장의 이제는 트렌드가 돼버렸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긴축 장세에는 물론 여기 경기 상승할 땐 실적 좋은 것들 잘 사면은 대박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경기가 침체가 됐을 때는 실적이 좋은 게 이게 지금까지 실적이 좋은데 내년에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걸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네,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긴축 장세의 대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IMF는 이제 97년도, 98년도 경기 불황이죠. 이때 금리가 상당히 높았어요. 네, 요때죠. 요때고. 그 다음 리먼 사태. 이때도 금리가 상당히 높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2014년까지, 2011년부터 14년에는 그리스, 이태리, 유럽 재정 위기입니다. 이때는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했죠. 이때는 금리가 낮았어요. 네, 금리가 낮으면서 주가가 서서히 올라갔지만 횡보하는 게 우리나라는 좀 심했죠.
자, 그리고 최근 있었던 게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2020, 2021 지금도 코로나는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는 뭐 제로금리까지 할 정도로 금리가 최저까지 낮추고 있다. 자, 그게 지금 금리가 최저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 부양할 때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었죠. 네, 주가가 이렇게나 급등했지만 지금은 이제 침체가 되고 있죠. 네, 이때는 봄이에요. 봄이고 여름이에요. 아까 전에 4개로 봤을 때 여기가 봄이고 여기가 여름이야. 지금 어디쯤 와 있냐? 가을에서 겨울로 가고 있다. 네, 가을에서 겨울로 가고 있다는 점. 네, 가을에서 겨울로 가고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소식 알려드리면은 이 긴축장세 대처를 잘 해두시면은 부자가 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예전부터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추세가 꺾이지만 추세가 어느 시점부터는 살아나요. 네, 그리고 추세가 꺾이지만 어느 시점에 살아나요. 네,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경기는 침체되기도 하지만 계속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이어지진 않는다. 항상. 네, 예전에 이제 2000년도가 아니라 1920년도 대공황 이후부터는 경기가 그렇게 길게 침체되거나 이런 적은 많이 없었습니다. 요즘에 워낙 현대화의 시스템이 발달하다 보니까 경기라는 불황에 대해서 대처하거나 아무래도 국가적인 의지가 강하다 보면은 이게 의지로 회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이 겨울이지만 계속해서 겨울이 되진 않을 것이다. 네. 봄이 찾아오는 시점은 분명히 있다. 네. 여러분들이 겨울잠을 잘 자고 따뜻한 봄, 해피한 봄을 맞이하려면은 가을과 겨울을 잘 버티고 겨울을 해피하게 보낼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을 것이다. 자, 다음에 본론을 얘기하면은 긴축장세를 알려면은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시장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기 어렵다. 보통 일주일 5일인데 5일 중에서 4일 정도는 하락하고요. 하루 정도 반등하기도 합니다. 보통은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급락이 나오면은 80%, 90% 종목이 하락합니다. 여러분들 코스피를 보시면은 그날 700개 종목이 하락한다. 600개만 하락해도 거의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잘 눈에 띄기 힘들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개, 800개, 1000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긴축장세로 갈 때 이제 이 하락하는 종목 수가 월등하게 많아지고 네, 거의 이제 비율로 따지면 80%, 90%가 아예 전멸입니다. 박살이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섹터별로 순환매가 워낙 빠르다. 정신이 없는 거죠. 뭐 오늘 태양광 올랐다. 그다음 다음 날에 원자력이 올라갔다. 그럼 태양광 빠지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뭐 2차 전지가 올라갔다. 태조 이방원이라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네, 그게 이제 전환이 빨리 되는 거죠. 빠르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라가기 힘들다. 오늘 태양광 샀는데 내일 태양광이 또 오를 줄 알았는데 오늘 5% 수익인데 내일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레이딩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사서 안전마진 챙기고 저희가 이제 안전마진 팁인데 안전마진 챙기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이슈 섹터나 종목에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 돈은 한정이 되어 있고 금리 인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돈, 실제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어요. 시장의 참여자들이 옛날보다 상당히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투자할 수 있는 돈들이. 그럼 그 투자할 수 있는 돈 중에 갈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다. 네. 그게 쏠림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는 걸 보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데이 트레이딩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고 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최근에도 시장이 잠깐 안 좋을 때 막 5개 추천하면 5개 다 수익이 나고 4개 추천해도 4개 수익 다 나거나 그리고 그게 급등까지도 하고 네,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되는데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온다. 자, 그리고 메이저 수급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세가 대부분 나온다. 네, 순매도가 많이 나오는 장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특징을 살려서 우리가 방향성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시장의 자금이 쉽게 이탈해버려.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은 시장이 이렇게 쉽게 자금이 이탈해? 그러면 내가 빨리 현금화를 해서 쉽게 이탈하는 부분에서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은 내가 현금화를 빠르게 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하락 시작 포인트 조기에 포착할 수 있다면 요것을 이제 포인트를 잡고요. 그 다음에 종목입니다. 이건 시장이고 종목은 내가 특정 섹터에 나는 시장이 안 좋아도 돈을 벌고 싶다. 나 뭐 어떻게라도 돈은 좀 벌어보고 싶다. 용돈이라도 벌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자금이 쏠리는 쪽으로 어디 메이저 수급이 어떤 종목으로 쏠릴까 이것만 잡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이 긴축 장세가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시장, 하나는 종목입니다. 자, 시장과 종목 두 가지 기법인데 시장의 조짐을 어떻게 조기에 포착할 수 있나요? 답을 알려드리면은 DMI 설정만 단순히 설정만 했을 뿐인데 이 하락 포인트를 포착을 할 수 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메이저 수급 주체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요게 이제 중요한데 이거는 OBV 보조 지표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DMI 설정입니다. 첫 번째로 DMI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 DMI 설정하는 법은 이제 HTS 여러분들이 이제 키운 경우에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DMI로 검색할 수 있는데 DMI 중에서 강세 약세가 나올 수 있게 여기는 이제 강세 약세의 강자가 나오는데요. 이 강 DMI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뜹니다. 네, 이렇게 뜨고요. 강세 패턴, 약세 패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단순하게 두 개만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강세 패턴은 선홍색이나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강세 패턴이고. 네. 왜 이 색깔로 표시하냐면은 너무 진하게 이 빨간색을 표시해버리면은 이 캔들이랑 섞여서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약세 패턴 경우에는 파란색인데 저는 하늘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네, 하늘색이라 나오죠. 약세 패턴은 여기 하늘색으로 저는 표시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 설정하면 돼요. 설정하기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뜨고요. 따로 뭔가 추가하거나 지표 추가하는 거 없이 DMI 시장에 갖다 대고 설정하면 끝입니다. 쉽죠? 자, 이걸 어떻게 하냐? DMI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을 평균치를 가지고 가격에 대한 부분 네, 뭐 800포인트, 801포인트, 805포인트 이런 평균치에 대한 추세 강도를 이제 이 패턴으로 표시한 거죠. 이 부분에는 조금 더 하락할 확률이 높아. 파란색은 하락할 확률이 높아. 빨간색은 상승할 확률이 높아. 이렇게 해서 확률적으로 추세 강도를 시장의 추세 강도 종목에 대한 것보다 아무래도 시장에 포커스를 좀 맞춰진 이런 보조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첫 하락 포착을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여기 첫 하락을 체크를 할 수 있다면은 이게 계속 하락했죠. 첫 하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시를 했다면은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될 것 같아. 현금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금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현금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금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금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빠지죠. 자, 빠졌다가 반등하지만 짧았지만 결국에는 빠지긴 하죠. 한 번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등장했을 때 약세 패턴이 첫 번째 등락했을 때는 하락의 연속 가능성을 보자. 자, 물론 주의하셔야 될 게 하락 패턴이 처음 등장했다고 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진 않아요. 하락하진 않는데 처음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락할 확률이 높으니까 대비를 할 수 있다.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것을 잡아내려면은 여러분들 추세선을 좀 배워야 되는데 추세선 긋는 방법을 배우시기만 하면은 추세 깨졌네? 일단 현금화 해야 되겠다. 네, 여기 현금화를 하고 나서 추세 돌리면 다시 해야 되겠네. 네,
7월 달이죠. 다시 추천하고 매수하고 해야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잘 나는 거죠. 이때. 자, 요거를 잘 체크해야 한다. 자, 정리하자면은 시장이 약세 패턴 처음 등장할 때 하락이 연속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라. 그렇다고 해서 약세 패턴 처음 등장했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지만 주의를 해야 된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널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종목입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OBV라는 것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OBV는 온 밸런스 볼륨이라고 해서 거래량을 가지고 파악하는 겁니다. 자, 여기 첫 번째로 보시는 게 매집인데 매집이라는 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주가는 상승하는데 주가가 상승합니다. 근데 거래가 100이 나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는데 거래가 500이 나왔어. 500이 아니라 50이죠. 네. 주가가 상승할 때는 100밖에 거래량이 100이나 나왔는데 하락할 때는 50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 누군가는 50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챙겼겠죠. 가지고 있는 거죠. 들고 있는 거죠. 매집입니다. 매집. 매집이 있다면 이게 누군가는 주가를 올리겠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반대로 분산은 주가가 올라갈 때는 50밖에 안 되는데 내려갈 때는 100이나 나왔다. 마이너스 50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물량을 시장에 자꾸 내놓는 거죠. 네, 시장에 종목에 물량을 자꾸 던지는 거죠. 알게 모르게 내놓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는데 조금밖에 안 사고 내릴 때는 왕창 던지는 거야. 이게 이제 분산인 거고요. 자, 매집 단계, 분산 단계를 파악하는 지표가 OBV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은 OBV 설정법인데 동일하게 여기 클릭하시고 OBV를 들어가셔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뜨고요. 여기 시그널 9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없애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다음 건데 다음에 보시는 것 중에 기관이랑 외국인들 이 메이저 수급에 대한 보유 수량을 넣어야 돼요. 네, 보유 금액이 아니라 보유 비중도 아니라 외국인 보유 수량, 기관 보유 수량 이 두 가지를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그리고 세 개를 합친다. OBV, 외국인, 기관 세 개를 모두 합치면은 이렇게 세 개가 다 나오는데 한 번에 통합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누군가 매집을 하고 있다면 그게 누구의 주체 종목이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OBV 설정한다고 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메이저 수급이 어느 쪽에서 나와서 어느 특성을 가지고 이용해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느냐 요걸 파악하는 건데 자, 여기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OBV 수급 주체 파악하는 데 있어서 코스피 경우에는 여기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의 이 종목들이 외국인 비율이 두 자리 숫자고 상당히 높습니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49% 가까이 돼요. 50%, 40% 가까이 되는데 외국인 비율이 상당히 높은 시장이다. 그래서 코스피는 외국인의 입김이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경우에는 외국인 비율이 낮아요.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현저하게 낮죠. 여기는 보면은 막 10%고 두 자리 숫자지만 뭐 10%밖에 안 되는데 자, 그럼 나머지는 누가 가지고 있냐? 기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의 입김이 세다. 코스피는 외국인, 코스닥은 기관. 요렇게 보시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가진 종목이 YG 엔터테인먼트. 요거는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150 중에 하나의 종목인데 자세히 보면 주가가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 OBV 검은색이랑 기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기간이랑 OBV 선이 약간 비슷하죠.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하는데 비슷하게 따라가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이 YG 엔터테인먼트는 기간이 주체 수급이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고 기관들이 계속 사는 흐름이다. 그러면 이 종목을 끌어올릴 의지가 있다. 그리고 이 OBV가 상승하고 있다. 주가의 방향성도 추세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관이 매집하고 있어서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파악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 보시면은 OBV랑 파란색 외국인이랑 비슷하게 가고 있죠. 두산은 코스피 종목인데 이 코스피 종목은 외국인 입김이 세다고 했죠. 자, 외국인 입김이 센 두산 에너빌리티는 외국인이 수급 주체다. 이렇게 보시고, 아, 코스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외국인 많이 사는데 외국인 입김이 세니까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메리트가 좀 있겠네. 추세가 괜찮고 이 OBV가 외국인이랑 따라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확률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네, OBV가 전혀 다르게 하고 있다. 기관이 사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사는 것도 아니고 모두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나머지인 개인입니다. 개인이 샀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샀다고 해서 종목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개인 투자자가 샀는데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근데 이제 안정적일 수가 없어. 한마디로 변동성이 심하다. 내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종목을 그냥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을 샀는데 밥 먹고 오니까 뭐 상한가가 있어. 또 반대로 다음 날에 상한가인데 상한가에서 냅뒀는데 밥을 먹고 오니까 이게 또 하한가가 있어. 네, 말 그대로 이 홀짝인 거죠. 너무 변동성이 심한 거죠. 개인이 투자 수급 주체가 강하게 형성된 종목들은 이게 좋다 나쁘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심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인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다. 자리 비우면 큰일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종합해서 도출하면은 이 DMI 지표를 보면서 하락 패턴 처음 시작을 발견한다는 거, 요걸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위험 회피 조기 포착을 통해서 우리는 현금화를 빠르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락 패턴 처음 발견할 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메인은 어디라고 했죠? 외국인이라고 했죠? 외국인이 오히려 매수하는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 네, 외국인이 오히려 사고 있네. 이런 것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코스닥 경우에는 기간이 중요하다고 했죠? 코스닥이 하락하는 시장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중요한데 기관들은 과연 어디에 몰려있냐? 기관들이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은데 긴축장세에 어디에 몰려있냐? 요걸 파악하는데 유효하지 않을까? 네. 시장은 DMI로 평가하시고요. 종목은 내가 코스피 종목을 하겠다 그러면 외국인들 잘 보시는데 DMI가 아니라 OBV를 잘 따라가는 것들 그런 종목들 보시면 되고 코스닥의 OBV는 이제 기관들 위주로 잘 챙겨보시면은 좀 좋은 결과 무조건 수익 난다 이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아무래도 좀 높지 않을까 확률을 조금 더 플러스 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